자, 이번 영상은 앞트임 성형수술을 받고 흉터 때문에 이제 고민이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힘들어하거나 고통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진료실에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이 상담을 나누다 보면 이런 점이 문제죠 라고 이제 정확하게 찝어드리면 환자분이 이제 막힌 체증이 탁 이렇게 뚫려 내려가는 듯한 그런 표정을 보이실 때가 많거든요. 그걸 왜 이렇게 답답해 하셨나 생각을 들어보면 이제 일정 수준의 흉터는 어느 정도 용인된다라는 집도의의 생각에 반박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이제 벙어리 냉가슴을 알아오셨던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요. 앞트임이 흉터가 여러 가지 부류들이 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앞트임 흉터 때 어떤 유형이 흔하냐면 이게 앞트임이면 앞트임 내안각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의 실루엣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선이 그어지는 거죠. 그래서 꼭 괄호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괄호 두 개 흉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뭐 다양화된 표현을 하시는데 우선 이중 함몰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 원인은 예쁘게 앞트임을 해놨는데 앞트임 해놓은 봉합 부분이 어딘가 이제 불필요한 아주 강한 장력이 자꾸 생긴다든가 봉합한 자리가 아물면서 뭔가 좀 두툼한 흉터살로 변한 거거든요. 이게 흉터가 그냥 두툼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흉터 자체가 굉장히 탄성이 떨어지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단단하죠.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지우개 보면 고무잖아요. 어떤 건 굉장히 말랑말랑한 지우개가 있고 어떤 건 굉장히 단단한 지우개가 있는데 이 눈꺼풀은 기본적으로 매우 말랑말랑하고 얇은 조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눈꺼풀에 두툼한 살이 자라버리면 이때 단단한 조직이 주변 조직을 오히려 찌그러뜨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단한 흉터 조직에 의해서 바로 그 옆에 이중선이 생기는 거예요. 주로 함몰 형태로 생기는데 결국 이거에 대한 치료는 두터워진 유착 부분이나 이 단단한 흉터 조직을 원래의 어떤 그 단단함이나 두께 정도로 완화를 시켜야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면 그 함몰이 된 부분이 정말 위축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레이저로 잘 되지도 않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뭐 콜라겐 증식제를 같이 흡수를 시키면서 한다든가 진피 재생이 좀 더 활발한 그런 레이저를 반복 시술해서 그 함몰된 부분의 피부 두께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방법을 쓰거든요. 이런 이중 함몰선은 함몰이 된 데에다가 뭐 필러를 채우거나 하는 건 매우 일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그다지 큰 효과가 없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아닌 셈이죠. 그리고 또 다른 흉터의 유형을 보면 앞트임이 봉합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절개해서 꿰맨 부분이 있는데 앞트임 무호 근처에 이제 위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봉합된 부분은 처음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두툼해지고 피하 조직하고 들러붙으면서 더 단단한 하나의 섬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데 얘네를 중심으로 더 피부 표면으로 올라오는 그런 흰 흉터가 넓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흰 흉터를 없앨 수 있느냐? 없어집니다. 치료 잘 하고 환자의 피부 상태가 좋아지면 저절로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흰 흉터는 이제 자칫 레이저로 그냥 한 번에 깎아버린다든가 하면 더 단단하고 더 돌출된 그런 흉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역시 마찬가지로 흉터가 시작이 된 피부 안쪽에서부터 유착이나 섬유화되고 단단하게 뭉쳐있는 부분을 약화시켜야만 같이 좋아지거든요. 표면적으로 돌출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서 같이 감소시키면서 주변 조직하고의 어떤 위화감이나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하면서 비슷하게 맞춰 나가야겠죠. 어쨌든 흰 흉터는 깎아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주된 포인트고요. 또 세 번째로 이제 제일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함몰이에요. 아까 그 이중 함몰선 얘기도 했지만 또 함몰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피부가 일정하게 표면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푹 파여 있는 부분들이 관찰이 되는 거죠. 보통 이게 뭐 눈꺼풀에 생기기도 하고 하안검에 생기기도 하는데 함몰이 된 게 눈에 띄게 드러나는 그런 분들이 자주 오는 편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 함몰된 부분을 좀 더 두툼하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치료의 성패가 달려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콜라겐 증식제 같은 것들을 흡수를 시켜서 그 부분이 조금씩 차올라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진피 쪽의 재생을 극대화하는 그런 레이저들을 쓰기도 하고 그러고 있죠. 이게 환자마다 이제 위치나 수술 기법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어떤 레이저 들어가냐고 얘기를 할 때 보면 사실 모든 레이저가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레이저실 가서 이렇게 환자분이 누워 계시면 한 6, 7대의 레이저가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그 상태에 알맞는 레이저를 그때그때 판단해서 하는 게 가장 그나마 정답에 가까운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터가 생기자마자 혹은 실밥을 뽑자마자 오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흉터가 생기기도 전이거나 생기고 있을 때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실밥을 뽑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치료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경우가 많은데, 봉합이나 수술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때 실밥을 풀고 바로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라면 실밥이 뜯어지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치료를 아무리 한다 해도 속살이 드러나고 살이 벌어지는 과정이니까 이거는 재봉합을 하는 게 일단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실밥 풀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상처가 벌어지거나 이럴 만한 모든 일들은 다 벌어지고 난 후이기 때문에 재봉합이 필요 없는 게 확인이 된 후에 그때부터 치료를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고 있죠. 그래서 붉은 상태에서의 흉터는 아직 개선의 여지도 되게 많고 치료 반응도 매우 빨라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이 붉은기가 있을 때 오면 일단 저는 붉은기부터 잡아가면서 이제 이미 만들어진 흉터를 그 이후에 한꺼번에 같이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붉은기가 꽤 오래 간다, 이것도 그렇게 썩 좋은 사인은 아니에요. 빨리 나았어야지 되는데 그 붉은기가 사라지지 않고 뭔가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재생을 힘겹게 하고 있든가 흉터를 암암리에 계속 야금야금 키우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염증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건 별개로 하겠지만, 일단 붉은기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이른 시기에 오셔서 치료하는 것도 또 다른 큰 흉터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가지 유형 이외에도 조금 더 흔치 않은 그런 유형들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유형들이 가장 흔한 것들이고,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면 꽤 큰 마음의 짐이 되는 거거든요. 흉터가 남들이 봤을 때 괜찮다고 하면 일단 심각해할 필요는 없고요. 본인 눈에만 심각하게 보일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번에는 제가 거울을 너무 자주 보지 말라 했는데 그 얘기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병원에 오셔서 뭐 저를 만나게 되든 다른 스님을 만나게 되든 만나서 생각보다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네요 라는 말씀을 혹시나 들으신다면 조금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릴렉스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오늘 못다한 얘기도 나중에 또 준비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